소름이네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기 찾기지만 오늘은 제법 흥미로운 추측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우리는 염혜상의 어머니와 구광모 교수가 5개의 물건을 모으고도 봉인에 실패한 원인이 악기의 이름이 틀렸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산형이 5개의 물건 중 붉은 댕기, 푸른 옹기 조각, 흑고무줄을 만질 때마다 과거 회상이 떠오르는 것만 봐도 물건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죠. 물건과 구산형이 링크된다는 것은 이 물건이 특별하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염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최만월은 창고에서 이목단을 연매했는데 어떻게 악귀가 이목단이 아닐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가진 저는 염승옥 대표가 지켜보는 연매 장면과 드라마 초반 2화에서 나왔던 연매 장면을 비교해보고는 한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사건인 줄 알았던 이 두 장면에 푸른 천 속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염승옥 대표가 지켜보는 앞에서 연매를 할 때 이목단은 푸른 천 안에서 오른손으로 붉은 댕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푸른 천 안에 이목단의 얼굴까지 보여줬으니 목단이가 확실하죠. 즉 이목단은 오른손잡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악기 초반 2화에 나왔던 연매 장면을 보면 장소는 같은 것 같으나 푸른 천 안에 있는 인물은 붉은 댕기를 왼손에 잡고 있습니다. 이 푸른 천 안에 있는 사람은 왼손잡이일 확률이 높죠. 자,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구산형은 평소에 오른손잡이지만 악귀에 빙의될 때면 왼손잡이가 되어버립니다. 이삿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빙의되어 볼펜을 주울 때 왼손으로 줍고 훔쳐나온 인형을 커터칼로 긁을 때도 왼손을 사용합니다. 즉 구산형에게 빙의되어 있는 악귀는 왼손잡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바로 최만월은 이목단 이전에 또 다른 연매짓을 해 붉은 댕기에 깃든 왼손잡이에 머리를 푼 악귀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염승옥 대표와 나병이가 보는 앞에서는 이목단을 연매하는 척만 하고는 실제로 이미 만들어둔 악귀가 깃든 붉은 댕기만 바닥에 던져 염승옥 대표가 그걸 만짐으로써 악기를 옮겨가게 한 것이죠. 실제로 2화에서 연매를 할 때 최만월은 고개를 던져주고 앉아서 칼을 휘두르지만 염승옥 대표가 지켜볼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서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에 도기가 들려있지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날의 다른 사건이라는 뜻이죠. 즉 최만월은 2번의 살해를 저지른 것이고 머리를 푼 악귀는 이목단 이전에 살해당한 왼손에 붉은 댕기를 쥐었던 피해자가 진짜 머리를 푼 악귀라는 뜻입니다. 더해서 2화에서 연매를 하는 최만월은 희열에 찬 웃음을 짓지만 염씨 집안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매를 할 때는 피를 뒤집어 쓰고는 뭔가를 숨기는 듯한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죠. 추측으로는 이때 최만월은 염씨 집안을 속이기 위해 연매를 하는 척만 하고 목단이의 손가락을 자른 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머리를 푼 악귀의 진짜 이름은 이목단이 아닌 이목단 이전의 피해자의 이름이 악귀의 진짜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문춘 형사가 이목단이 둘째가 아니라는 단서를 찾음과 동시에 악귀는 소문춘 형사를 노리고 다가오고 있죠. 이는 이목단이 둘째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적인 힌트이며 머리를 푼 악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정보라는 뜻이죠. 악귀 1화에서는 구광모 교수가 구산형에게 장하홍련이라는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장하홍련은 비극적인 자매의 이야기죠. 어쩌면 1화에 나온 이 장하홍련이 가장 큰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만월이 실제로 연매에 머리를 푼 악기로 만든 인물은 이목단이 아닌 누나 혹은 쌍둥이 누나로 이 피해자가 태자기가 된 진짜 둘째이며 둘째가 아닌 이목단은 단순히 염승옥 대표와 나병이를 속이기 위한 쇼를 위해 최만월이 만든 가짜 둘째였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산형이 봤던 이목단의 모습들은 뭔지가 설명되어야 할 텐데 이는 얼굴이 같은 쌍둥이이거나 혹은 이미 붉은 댕기에 깃들어 있던 목단이의 누나가 지켜봤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어쨌든 구산형이 목단이를 보는 시점이 1인칭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염승옥 대표가 지켜보는 곳에서 했던 가짜 연매를 통해 목단이가 진짜 죽었는지 혹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때 목단이가 죽어 목단이 역시 붉은 댕기에 함께 깃들었다면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둘째 목단이 누나 태자기와 구산형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동생 목단이로 악귀가 2명으로 나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고편에서는 책을 찢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유심히 보면 책을 찢는 인물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악귀가 조종해서 강제로 책을 찢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악귀가 조종해서 책을 찢는 것은 이 또한 이 책에 악귀의 정체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이 찢겨지는 책이 장하홍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하홍련은 비극적인 자매 이야기로 두 자매 모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죠. 둘째가 아니었던 이목단과 진짜 둘째였던 머리를 푼 악귀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장하홍련을 악귀가 찢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염혜상이 그 책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구광모 교수가 가지고 있던 장하홍련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통해 굉장히 많은 의문이 풀릴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서류상 목단이는 둘째가 아니기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목단이 아닌 다른 이름이었다로 생각하는 게 가장 쉽고 어쩌면 확률상 가장 높겠지만, 굳이 장하홍련을 빗대어 목단이와 목단이 누나를 건드려 두 명의 악귀를 만드는 뇌피셜을 생각한 이유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산영에게 빙의해 자신을 봉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악귀와 자신에게 불리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악귀가 동일 인물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런 뇌피셜을 써봤습니다. 아니, 자아분열도 아니고 악의도를 보여주는 등 구산영에게 자신을 봉인할 수 있는 장소와 힌트를 계속해서 주는데, 정작 결정적인 힌트를 찾으면 죽여버리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구산영에게 힌트를 주는 존재와 사람을 죽이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더해서 오늘 염혜상이 환영을 보고 있을 때 등장한 푸른 천을 덮어 쓴 태작이 키가 이 염혜상 씨보다 크더라고요. 염혜상 씨가 작은 것도 있지만 어쩌면 키가 작은 이목단이 아닌 다른 인물임을 어필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직 의문이 있는 것은 이전 리뷰 영상에서 저는 구광모 교수가 악귀를 찾은 이유가 눈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8화를 통해 구광모 교수가 악귀를 통해 이 눈병을 이겨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악귀가 누군가를 해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인의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가네요. 악귀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램프 요정 지니급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에 대한 복선 해수는 회차가 진행되면서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구광모 교수가 단지 본인의 눈 때문에 악귀를 끌어들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구광모 교수는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인 것 같아 더 복잡하고 더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에 악귀를 끌어들였고, 눈이 치료되는 것은 보수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그나저나 8화 마지막을 보니 이목단이 둘째가 아니라는 힌트를 찾은 서문춘 형사님이 위험에 빠질 것 같은데, 염혜상 엄마, 구산영 할머니, 구광모 교수처럼 비극을 맞지 말고 부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악귀 8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뇌피셜 위주의 영상이었으니 가볍게만 즐겨주시고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악귀 리뷰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